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면, 이상하게 빚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빚 때문에 자빠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빚 때문에 인생이 잘못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전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신세 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돈 가지고 특히. 그래서 마인드가 그냥 내가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살지 뭐. 안 사 먹고 말지 뭐. 없이 살지 뭐 이런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피해 줬다거나 신세를 져본 적은 없어.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이제 살다 보면 생각보다 금전 관계에 신세를 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아니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채무를 많이 가진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걸 해결을 못해서 빚이 늘어나서 자기 인생을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영끌비트가 많은 것도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빚인 든지 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지네 돈을 빌렸든 간에 모든 빚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어떤 식이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을 지는 것만 생각하고 대출을 받는 것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갚아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갚으려고 뭐 개인회생 한다거나 개인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말로는 사정이 어렵다고 봐달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갚기 싫은 거예요. 갚기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탕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갚을 만한 방법이 없다 하면 빚을 안 져야 돼요. 그런데 무턱대고 빚을 졌다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겁은 나니까 어떻게 구제받으려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가리 못하는 사람 좀 늘어나고 있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흑자 경영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계 수지를 흑자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수익 대비 소비를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흑자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 매체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빚으로 사지 말고 월세 사지 말고 차 사지 말고 인터넷 해지하고 보험도 해지하고 배달음식 끊고 돈 벌면 집밥 먹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CP교통비 빼고 전부 은행에 저축하세요. 나에게 빚을 권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멀리하고 차단하세요. 나에게 사세요.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인생 성배로서 진심을 담아하는 조언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흑자경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거. 빚을 진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간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마이너스를 만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대출 상품, 그리고 이금융권 대출, 사채, 일수, 그리고 금융상품 같은 것도 캐피탈,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그리고 소액생계비 대출. 굉장히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들도 많아졌어요. 마통까지. 완전 국민들을 완전 마이너스 인생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근데 봐봐. 우리가 마이너스 안 지고 살려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안 하고 살려면 살 수 있는데 스스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할부도 없이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할부도. 내가 일시불로 사지 못하니까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카드 리볼빙이 뭐냐? 놀라요, 몰라요? 설명드릴게요. 신용카드 썼어요. 자, 노현이 잘 들으세요. 신용카드 썼어. 써가지고 이번 달 결제 대금이 한 250만 원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다 내지 못해요.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그래서 신용카드 상품에서 그게 있어요. 일부만 갚으면 다음 달을 이어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부만.
일부만, 그러니까 그달 결제 대금에 그달 갚아야 되는 돈의 일부, 한 5에서 10%만 갚으면 나머지 돈을 다음 달로 요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면 한 25만 원 갖고 225만 원 다음 달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번 달 넘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225만 원 있어요. 그리고 또 카드를 써요. 다음 달 또 카드를 써. 다음 달 카드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인데 그 전에 내가 못 갚은 225만 원 있죠. 그러면 225에다가 200만 원. 거기다 이자까지 해서 한 450만 원 되는 거야. 40에서 50만. 특히 카드 이자는 장난 아닌 게 카드 이자는 보통 한 15% 넘어요. 네, 금리가. 일반 대출 상품보다 더 높아. 그래서 아까 이제 연 15.9니까 기존의 돈까지 합치면 450만 원 됐을 거예요. 255 플러스 200. 그 이자까지 해가지고. 450은 어떻게 갚아요? 버는 돈이 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50에서 일부. 10%죠. 45만 원 어떻게 갚고 405만 원 다음 달 돌리는 거야. 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금리가 붙는 거야. 그러면서 또 카드를 써. 그러면서 그 금액이 더 늘어나. 그럼 이제 600이 되겠죠. 600은 또 못 갚으니까 600만 한 5% 정도. 한 40만 원 갖고 한 560만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권총 있죠. 리볼빙. 리볼버 있죠. 리볼버. 리볼버가 어떻게 돼요? 뒤에 거 있잖아요. 그 뒤에 거 이거 땡기면 어떻게 돼요? 총으로 빵 쏴버리면 총알을 이제 내가 이제 방아쇠를 땡겨버리면 어떻게 돼? 이 리볼빙 이거 유견발이 넘어가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약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카드 사용을 이제 하면서 매달 나간 돈 일부만 하고 다음 달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약실이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탄이 탁 터지는 거죠. 쌓일 만큼 쌓여가지고. 자,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흑작용은 좋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좋은 말 하셨는데 근데 이 중에 문제가 있어요. 네. 빚으로 살지 말고 월세 살지 말고 차 사지 말고 인터넷 해지하고 보험 해지하고. 근데 이건 좀 심했다. 이건 참 심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 월세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웬만하면 월세를 안 사는 게 좋죠. 근데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안 살려면 전세나 이제 매매를 가야 되는데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그렇다고 집을 사기에는 돈이 없잖아요. 대출도 그만큼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초년생들은 월세를 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직장을 타지하고 있는데 그럼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내가 뭐 지원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고 거기다 요즘에 전세는 무섭잖아요. 최근에도 전세 사기 한번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월세예요. 월세. 그래서 월세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차 사지 말고 웬만하면 차를 안 사면 좋겠죠.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차 꼭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가 있어야 돼. 대신에 비싼 차 말고 중고로. 차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차를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는 약간 일종의 사치품, 과시 목적으로 차를 사가지고 무리하게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싼 대금을 지급하면서 생계가 어려진다거나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동차 자체가 문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동차는 살면서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을 산다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내가 출퇴근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업무적으로 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직업도 있어요, 영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직장인들이 차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광역시 정도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광역시 정도 되더라도 지하철하고 버스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출퇴근이 막힐 때는 대중교통이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하철이 좋은 이유가 지하철은 교통체증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차가 막히는 안 막히는 지하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출발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차가 있을 때는 불편한 경우도 많아. 차가 막히고 이제 제대로 이제 신호에 잡히게 되면 가다서 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땐 대중교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인터넷 해지. 아니, 인터넷도 뭐 살면서 있어야 돼요. 컴퓨터 다 있잖아요. 집마다 컴퓨터 있는데 인터넷을 안 하면 그 컴퓨터 왜 있습니까? 아니, 집에서 롤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뎀 설치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인터넷도 안 비싸요, 여러분. 인터넷 기껏해야 뭐 기가 인터넷 해봐 2만원밖에 안 합니다. 아니, 인터넷 그 정도 문화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옛날, 뭐 15만원, 2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인터넷 기가로 하면 500기가짜리로 하면 얼마 안 합니다. 한 2만원 정도면 충분히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스마트폰 이거 묶어서 해야 또 요금 할인 혜택도 되기 때문에 쓰는 게 나아요. 묶음으로 하면 할인받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얘기네. 인터넷 쓰지 말라는 건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건데 그래도 일종의 문명의 혜택은 봐야죠. 문화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 뭐 합니까 그러면? 집에서 남자분들 집에 컴퓨터인데 인터넷 해지해버리면 뭐 합니까? 롤도 못하고 넷플릭스 유튜브도 못 보고 스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 마음에 깔아서 할까요? 자, 보험도 해지하고 쓸데없는 보험 같은 건 해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신보험 반대예요. 종신보험. 내가 죽으면 받는 보험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죽으면 내 남아있는 가족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 난 개인적으로 종신보험 정말 싫어하거든. 근데 시위랑 암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있어야 되고. 이건 살면서 필요한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험 해지해가지고 자동차 보험 해지해가지고 차 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상대방 차 박살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살다가 암 걸렸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집 잘 삽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험이 생각보다 필요한 나라입니다. 보험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메이저웰 같은 분들은 보험 한 15개 가지고 있겠지, 저런 분들은. 워낙에 몸이 재산이다 보니까. 가족이 많다 보니까. 보통 가족이 많은 분들은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배달 음식은 끊어야 됩니다. 배달 음식은. 근데 요거는 좀 심했다. 요거는 진짜 심했다. 예. 저러다가 갑자기 큰 병 걸리고 사고 나면 보험 안 든 게 후회가 돼요. 진짜로. CP 교통비 빼고 전부 은행에 저축하세요. 뭐 은행에 저축이 돼도 되지만 일종 돈 빼가지고 펀드에 넣는 거 찬성입니다. 펀드나 채권에서 사는 거는. 근데 너무 주식에 올인하는 건 안 좋아요. 주식에 돈은 좀 어느 정도 넣고 은행에 좀 넣고. 제가 봤을 때 한 8대 정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은행 8, 주식 2, 이 정도. 나에게 빚을 권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멀리하고 차단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차단해야 돼. 생각보다 빚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이분 말이 뭐 틀린 말 아닌데 너무 극단적이긴 해요. 네. 굉장히 극단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쁜 말 한 건 아니에요. 좀 약간 표현이 세긴 하지만 흑자경 해야 돼. 흑자경영.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돈을 모으던가 아니면 뭔가 이득을 보던가 수익을 얻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 경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번 마이너스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한 번 흑자는 계속 흑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인생 경영을 흑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 경영을 잘해서 여러분이 1년을 잘 돌았을 경우 여러분 인생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 경영을 좀 개판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 인생을 한 바퀴 돌았는데 1년을 돌았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경영을 하신 분들은 흑자 경영을 바꾸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